30년 전 저는 한창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죠. 승진도 빨랐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제 아들의 서울대 합격 소식을 자랑했던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부장님과의 관계가 많이 서먹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장님의 아들이 바로 그해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평생 쌓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금일봉구, 은일봉구. 금도 한 번 봉하면 오래 가고, 은도 한 번 봉하면 오래 간다. 이 오래된 한자 속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것도 감추면 오래 가고, 은혜도 감추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랑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제 경험으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만 조심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나 하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자녀와 손주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손주들이 예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자랑하지 않아도 미소가 절로 나죠. 하지만 이런 기쁨도 때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의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손주 자랑만 하시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도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기쁨이 다른 이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녀와 손주에 대한 자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녀 문제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예민한 주제입니다. 서울대에 들어간 자녀를 둔 부모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중퇴한 자녀로 마음고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손주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할머니도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와 손주의 자랑은 일기장에 써두는 것이 좋겠다고, 혹은 배우자와만 소곤소곤 나누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나 손주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재산과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진 돈 자랑하면 도둑 맞는다.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조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금으로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주변의 임대료가 얼마고 수입이 얼마라며 자랑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사기꾼을 만나 크게 속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너무 드러내놓은 탓에 범죄의 표적이 된 거죠. 하지만 재산 자랑의 더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친척 간의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 돈 있다는 소문이 나면 친척들의 부탁이 늘어나고 거절하면 관계가 서먹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의 삶이 녹록치 않은데 재산 자랑은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통장 잔고는 배우자만 알면 됩니다. 건물이 있어도 주식이 있어도 그저 평범한 노후를 보내는 것처럼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세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배우자 자랑입니다. 우리 아저씨는 집안일도 잘하고 용돈도 많이 주고 우리 집사람은 친정 안 도와달라고 하고 절약도 잘하고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부의 행복은 마치 아침 이슬과 같았어. 자랑할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의 부부관계는 더욱 조심스럽게 가꿔야 할 꽃과도 같죠. 제가 아는 한 노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인은 모임만 나가면 남편 자랑을 했습니다. 퇴직하고도 도와주는 일이 많고 손주들도 잘 돌봐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과장되어 다시 남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마치 모범적인 노인으로 포장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요. 게다가 배우자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은 외로움을 더 느끼실 수 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죠. 진정한 부부의 행복은 자랑이 아닌 감사로 표현됩니다. 서로에 대한 고마움은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고 가끔은 둘만의 시간에 살짝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아직도 등산을 잘 다니고 나는 약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 나이가 이래도 아직 젊어 보인다고들 해. 이런 말들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 모릅니다. 옛 선조들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건강 자랑은 하늘을 향한 도발이라고. 그만큼 건강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조깅을 하시고 병원 한 번 안 가본 게 자랑이라며 건강 자랑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그동안 정기검진도 안 받으시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다가 큰 병을 키우신 겁니다. 더구나 노인들 모임에서 건강 자랑은 금기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암 투병 중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하루 10분씩 걷기를 시작했어요. 병원 정기검진 잘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런 겸손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다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과거의 영광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옛날에 내가 그 회사에서는 그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나.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되면 젊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곤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지난날의 달력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었더라도 이미 지나간 날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은퇴하신 한 임원님께서 계속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맡았었는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관리했는지.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흐려지더군요.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젊은이들에게는 꼰대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죠.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많았겠지만 그것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세상이 많이 발전했네요. 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자, 이제 자랑 대신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대신 당신은 이라고 시작하세요. 나는 손주가 서울대 갔어. 대신 당신 손주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둘째, 과거 대신 현재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옛날에 내가 대신 요즘 새로 배우고 있는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자랑 대신 감사를 이야기하세요. 나는 아직도 건강해. 대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해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년은 겸손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잠시 주목받을 수는 있어도 겸손한 사람은 오래도록 사랑받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말 한마디로 평생의 우정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랑 대신 관심과 공감으로, 자랑 대신 겸손과 감사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소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